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의 젊은 할아버지 친구 진동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어요. 네, 저희 집에도 고교학점제에 해당되는 아이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제 손주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고 있거든요. 고교학점제가 되면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지고 아이는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 이런 궁금증도 많으시고 우려도 많으시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로 안심을 시켜드리려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컸을 때 미래 사회는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바뀐다고 해요. 예전에는 선택할 게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선택할 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같은 종류의 상품도 조금씩 다른데 그 중에서 내한테 맞는 것은 무엇일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OECD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선택 역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영어로 스튜던트 에이전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학생 행위 주체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주체성이란 말이 이제 스스로 뭔가를 선택해서 자기의 삶을 끌어간다 이렇게 정의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남들이 너에게 야 이게 좋은 거니까 이거 꼭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네가 스스로 찾아서 너한테 맞는 걸 선택하는 거야. 그래야지만 네가 웰빙에 이를 수가 있어. 행복이라는 데 이를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학생이 미래 사회에 좀 더 큰 인물,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 다니는 학창 시절에는 좀 더 어려운데, 좀 더 난이도가 높고, 그리고 하기가 힘들고, 어쩌면 하기도 싫은 이런 것들에 도전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데 도전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적이 나빠질까봐 도전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적이 나빠질까봐 도전을 못하는 이런 일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유학기제 때는 성적 자체가 정량적으로는 안 나오죠. 숫자로는 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학생들이 자유학기제를 지나고 나면 이제 2학년, 3학년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오게 됩니다. 고등학교 오면 1학년 때는 다 똑같이 배웁니다. 거의. 국가가 공통으로 정해놓은 교육과정이 있는데요. 2학년, 3학년이 됐어요. 그러면 너한테 필요한 것을 골라서 배운다. 이런 개념입니다. 예전에는 고등학교도 다 똑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관되게 국가가 이건 고등학교 수준에서 또 공통적으로 배워야 돼. 이렇게 정했는데요. 2002년에 고등학교 들어온 학생들부터 대학으로 치면 05학번, 지금 30대 중반을 넘어선 이 친구들부터 학생이 스스로 자기가 배울 것을 선택하는 이런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좀 더 선택의 기회를 많이 주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름을 지금과 달리 고교학점제라는 이름으로 바꾸냐? 우리 연애 활동을 하는 사람들 보면 예명 많이 쓰잖아요. 본명에서 예명으로 사용하게 되면 예명일 때의 정체성이라는 게 조금 달라지죠. 마찬가지로 단위제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을 선택해서 배우면서 좀 더 선택권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가고 그리고 공부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학교 와서 맨날 자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즐겁게 할 수 있게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면 제목도 좀 바꿔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름을 고교학점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학에서는 진즉부터 학점제를 했었죠. 그죠? 네, 그것과 똑같이 고등학교도 대학에서 하는 것처럼 학점제로 내용을 바꾼다, 이름을 바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점제가 되면 뭐가 달라지냐 하면요. 첫째는 선택권이 늘어납니다. 선택권이 늘어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쉬운 것,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눈이 더 많이 갈 수가 있죠. 제가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하는 고교학점제 설명하는 행사에 갔었어요. 그랬는데 제 옆에 학부모님이 계셨거든요. 사회자가 학부모님한테 혹시 고등학교로 돌아가신다면 뭐가 제일 배우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어머니가 대중음악 가수가 되고 싶다고 그걸 보컬 트레이닝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학생들은 뭐 하고 싶지? 하고 물어봤더니 다들 보컬 트레이닝 하고 싶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보컬 트레이닝은 동아리 활동에서도 배울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학원 가서 배우게 되면 제대로 못 배우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데 학교 수업에서 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보컬 트레이닝을 배우고 싶은 사람은 보컬 트레이닝을 학교에서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더 뭐 어려운 물리, 어려운 뭐 미적분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싶은 사람, 혹은 세계사를 공부하고 싶어요, 경제를 공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지금 너무 어렵다고 해서 선택이 잘 안 되는 이런 과목들을 선택하고 싶은 사람은 그런 과목 선택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근데 그 중에 어떤 과목은 학교에 없어요. 어떤 과목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희망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워서 희망자가 없으면 성적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것을 조금 더 누그러뜨리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취평가제를 한다는 거죠. 성취평가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중학교 성적 비슷해집니다. 중학교 성적은 어떻게 나오냐고요? A, B, C, D. 대학하고 똑같구나. 근데 거기에 뭐가 따라오냐 하면 학생이 이수를 못했어요. 그럼 미이수가 있어요. 근데 미이수는 대학에서는 F라고 했잖아요. 이걸 고등학생들한테 넌 F야! 잔인하죠. 그래서 I라는 이름으로, incomplete라는 이름으로 첫 자를 따가지고 I로 하기로 했는데요. 우리 애가 I 맞으면 어떡하지? 졸업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실 텐데 뭐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할 수 있게 해주니까 선택한 건 열심히 하겠죠. I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요. 지금의 시스템은 학생이 학교에 가서 출석만 하면은 졸업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이 공부하는 것에 대한 질 관리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고교학점제가 되면 말씀드렸듯이 학생이 선택한 과목에서 어떤 기준점의 성적을 내지 못하면 학생이 미이수를 하게 되는 상태가 되니까 이수하기 위해서라도 충실히 공부를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 얘기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건데, 하나는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따라서 학생이 만약에 충실하게 이수하지 않고 뭐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면 미이수로 처리해서 얘를 반드시 어느 수준만큼은 공부를 시킨 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시키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일 궁금하신 게 입시죠. 그죠? 그럼 우리의 대학은 어떻게 가지? 실제로 이제 사회가 점점 발달할수록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할 수 있는 직업이 별로 없어서 대학 진학률은 어쩌면 점점 더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이 걱정하듯이 우리 애들이 도대체 대학 갈 때는 어떻게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일단 교과 전형을 하기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내신 상대평가 등급이 있어야지 등급 평균을 가지고 학생들을 교과 전형에서 어떻게 선발할 텐데 그게 가능할까 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문제점으로 등장을 할 텐데요. 그러다가 이제 수능이라는 것이 5개의 보기 중에서 틀린 보기를 제해 놓고 맞는 것을 고르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사고력이나 창의력을 기르는데 좀 제한점이 있다,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래서 수능도 좀 바꿔야 되겠고, 지금 한참 개선의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024년 2월 달이 돼야지 입시는 결정이 될 텐데 그때까지 좀 기다리셔야지 입시가 어떻게 정해질지는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학생들은 여전히 공부해가는 과정이고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두고 어떤 큰 원칙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큰 원칙의 몇 가지가 뭐냐 하면, 공부와 놀이가 잘 조화돼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공부할 땐 공부하고 놀 땐 놀아야 되는데, 한참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는 휴식을 해야지 몸이 제 상태로 돌아오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너무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쉬지 않으면 머리가 제대로 돌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이가요, 평소에 공부한 이것을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데, 작업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자고 잘 노는 학생, 이런 학생이 중요해서 고등학교 단계에 들어가기 전까지 학생이 큰 원칙 하나는 공부할 땐 공부하고 노는 사람은 놀 땐 놀아라. 이제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대학도 공부할 땐 공부하고 놀 땐 노는 학생을 뽑을까요?
어떠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때도 공부하는 학생보다 공부할 땐 공부하고 놀 때는 노는 학생이 좀 더 창의적이고 그리고 대학 와서도 좀 더 파이팅해서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고교학점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선택과 집중인데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깊이 있게 공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죠? 또 한 가지는 관계와 협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관계와 협력은 뭘까요? 앞으로 사회는 혼자서 연구하는 어떤 좁은 범위의 연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넓은 범위의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하나만 봐도 스마트폰 안에 주요 기능이 통신 기능과 또 카메라 기능이 있잖아요. 이런 게 결합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기를 한 사람이 기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바이오 시스템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고 화학도 알아야 되고 또 철학도 알아야 될 수도 있죠. 예컨대 자율주행차가 있습니다. 그럼 자율주행차가 가고 있는데 앞에 사람이 뛰어들었어요. 근데 앞에 사람이 뛰어들어서 이 사람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서면 내가 다쳐요. 그러면 코딩하는 사람이 승객이 차 안에 타고 있는 이 차 주가 다치는 프로그램을 할까요? 아니면 행인이 다치는 프로그램을 할까요? 이런 게 결국은 철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인문사에 관련되어 있는 공부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관련된 공부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길로 깊이 있게 파고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동시에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불어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관계와 협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공부는 공부대로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인성 역량도 길러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대에서 필요한 것은 역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부 역량뿐만 아니라 인성 역량을 길러서 친구들하고 같이 잘 어울릴 수 있고 협력이 잘 되고 나눔 배려가 잘 될 수 있는 이런 학생으로 성장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발표된 데 보면 이 고교학점제에 해당되는 미래 인재상 이런 것들도 다 그 교육부에서 발표를 해놨는데요. 앞으로 차차 점점 더 좀 정교화하고 그리고 의견을 수렴해서 제대로 만들어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아마 조금 더 두고 보면 맞는 얘기들을 혹은 공감이 가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교학점제와 관련돼서는 결국 입시와 관련된 이야기는 2024년 2월 달에나 발표가 되는데 이것이 그 4년 예고제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6학년 학생들, 금년에 6학년 학생들은 내년, 후년 지나서 중학교 2학년을 마치고 그 다음 2월 말일이 됐을 때는 알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이렇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세상이 고교학점제를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지? 사실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공급자 입장인 학교에서 보면 원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학생이 원하는 게 1000가지가 넘어. 이걸 어떻게 우리 학교에서 다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또 아이가 배우고 싶은 게 보컬 트레이닝인데 이걸 학교에 낼 수 없으니 인근에 있는 문화센터에 가서 배우고 오면 좋겠어. 마을 학교에 가서 배우면 좋겠어. 그러면 마을 학교 갈 때 얘를 점심을 먹여서 보내야 될까요? 차비는 줘야 될까요? 또 그때 선생님은 누구 해야 될까요? 학교 선생님은 그 선생님한테 가서 협력 학습을 지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안 가도 될까요? 오고 가는 중에 사고가 나면 어떡하죠? 이런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가 지금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복잡한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러나 결국 전 세계가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어느 만큼 열어주고 그리고 그 원하는 과목 중에서 학생이 의미 있는 것을 골라가는 공부를 하니 우리도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평소에 깊이 있게 하고 그리고 쉴 땐 쉬고 그리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또 마지막 한 가지 독서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독서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사람이 글을 읽으면서 글 속에 있는 내용들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고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인류가 문자로 소통하기 시작한 건 불과 5000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우리 울산에 있는
그 반구대 안각화 있잖아요. 그것이 7,000년에서 한 3,500년 전에 그린 그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돼서 인류는 문자로 소통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문자를 가지고 공부하고 소통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그런 DNA를 가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OECD에서도 미래 역량을 이야기할 때요, 미래에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기술, 스킬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필요한 것이 뭐 리터러시, 뉴머러시, 데이터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 문해력, 수리 문해력, 뭐 디지털 문해력, 데이터 문해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앞선 것이 언어 문해력이죠. 언어 문해력이라는 것이 글을 포함해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다는 건데, 그런데 말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지만 글은 빠른 속도로 늘지 않거든요. 자꾸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비교해서 읽고 따져 읽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바로 공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고교학점제 이후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독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는 독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독서를 언제 하냐고 한다면 과연 공부란 무엇일까?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는데요. 독서, 늘 책을 곁에 두고 책과 함께 보내는 이런 학창 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